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를 찍은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일개 본부의 목소리라도 한번 내어보자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지금 술사의 안목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은은 분명히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것은 징조나 조짐을 통해서 익히 잘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유엔 무역개발협의회로부터 개도국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는, 인정받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지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한류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그리고 올해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세계 7번째 쾌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또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멋지게 이륙시켰다고요. 이건 세계 8번째 쾌거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자,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크기를 비유하자면 일본의 북해도보다 조금 커요. 북해도가 우리나라 남한의 83%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 크기의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대단한 나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모두들 합심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고 뒤에서 으쌰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민초들은 이루어가고 있는데, 저 위에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TV를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8%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원인 정말 모르는 겁니까? 설문조사 내용에 보니까 연륜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사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 정말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바로 토사구팽. 아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국민들 다 알아요. 검사로서 살아온 인생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 국민들 다 이해한다고. 그런데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착각하신 게 있어. 지난 대선에서 당신께서 당선된 거는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아니고, 최선을 선택한 게 아니고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 덕분에 윤석열 당신께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그리고 윤핵관들, 당신들 능력 하나도 없었잖아. 역할을 한 게 뭐 있어? 당신들이 전면에 나섰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 지지율 뚝뚝 떨어졌잖아. 당신들이 나서면. 그걸 누가 바로 잡았어?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올려놓은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 국민의힘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걸 왜 당신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냐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구명조끼를 하나 입혀줬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서 이번에 또 당대표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 구명조끼 2개 입혀주는 거야. 이재명이는 전과 사범에 현재 10가지 정도에 이르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그런 사람도 민주당에서는 옹호하려고 지켜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신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토사구팽하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권력 더 지려고. 특히 권성동이, 장제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국민들이 당신들 보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지지율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나? 왜 토사구팽 하고 있느냐 말이야. 공이 있으면 치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이가 그렇게 무섭나? 물론 무섭겠지. 능력의 레벨 차이가 크니까 이해는 해. 그러나 국민들 눈에서 봐봐. 이재명이는 저렇게 비호를 받고 있고 정작 가장 큰 치아와 전리품을 나누어 가셔야 될 당신네들 당대표는 토사구팽 당해 있고, 이걸 국민들이 뭐 눈 감고 귀 막고 오케이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자, 권성동 당신 한번 봅시다. 당신께서는 2012년도 2013년도 당시 걸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얽혀서 대법원까지 갔지.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11명의 비서진과 당신 밑에 지하 부하 직원들을 강원랜드에 채용을 시키고, 그리고 당신 지인을 사회이사로 넣고 당신 비서관을 또 채용시키고 합의 13명을 넣었어. 정황증거로는 당신 유죄야. 그런데 무죄가 된 이유 뭐다? 이것도 굉장히 웃겨. 검사가 권성동이 직접 채용 비리를 지시했다는 것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성동 당신 무죄 받은 거 아니야. 검사가 바보지. 증거 하나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권성동 당신은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당신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나? 당신보다 이준석이는 저울질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접대 받았겠지. 뭐 뇌물 비슷하게 한 900만 원치 받았겠지. 당신보다는 훨씬 약하잖아. 장재원이 당신 아들 1년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 수신제가 치고평천하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거 집안도 단속 못하는 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잖아. 집안도 단속 못하면서 중차대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그게 발을 담그고 있느냐 이거야.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거야. 이 말이 돼 28%가?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 그리고 윤 대통령, 당신께서도 제발 좀 명심을 하세요. 사람을 쓸 때는, 특히 큰 일을 할 때 사람을 쓸 때는 항상 위험성이 있어. 배신의 위험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면서 일단은 믿고 쓰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 상대가 진짜로 도끼를 들고 내 발등을 찍는 그 순간까지는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작태들을 보면서 저는 뇌리에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여지없이 조선개국 초기에 그 상황이 겹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한창 그 대선이 진행될 때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이준석은 이방원이의 환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이 왜 이방원의 환생인지, 당시 이방원의 행적과 대선 때 이준석의 행동을 비교 분석해서 올려놨다고요. 그 대담함과 배수진을 친 그 위태위태한 전략 전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이방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준석을 이방원의 환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5째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에요. 그 뒤에 뭐 후처가 있긴 하지만 본처가 낳은 5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 막내는 17살이라는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해요. 최연소 급제자입니다. 갑과 을과 병과가 있었는데 병과에서 7등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이야기하면 사법고시에서 행정고시도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법고시에서
굉장히 상위권의 그 성적으로 합격을 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17살에. 자, 그리고 위화도 해군이 있었죠. 이방원의 나이는 21살이었어요. 1388년. 이 21살짜리가 개성에 당시에 있던 작은 엄마, 이복 동생들 방번이하고 방석이를 살려내죠. 위화도 해군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이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았다면 최영 장군에 의해서 둘째 어머니와 자기의 배다른 동생 방번이와 방석이는 죽었다고, 그걸 살려내서 위화도 해군이 성공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게 바로 이방원의 역할이었습니다. 21살 때. 그리고 25살 때 정몽주를 죽이죠. 정몽주를 죽이면서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거 이준석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이가 아니었으면 당신 대통령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토사구팽을 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제 채널 구독자시죠? 이거 다운받아서 대통령한테 좀 보여주세요. 정신 좀 차리시게. 어디 큰 일을 하실 분이 토사구팽이나 하고 있고, 국정 운영 능력, 인사 잘못한 게 아니고 토사구팽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의리가 없어. 의리가. 신의가 없는 거고, 의리 없고 신의 없는 사람을 어떤 국민이 믿고 지지하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평행이론. 평행이론이 나온 것은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삶이 100년이라는 기간 차이를 두고 너무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까지, 거기서 야, 시대는 다르지만 각자의 사람의 운명의 궤적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평행이론이죠. 이 평행이론을 접목시켜 보자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했죠, 어제. 이거 이방원이한테 비교하면 이방원이가 일으켰던 1차 왕자의 난과 같은 겁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도전이 죽이고 자기 이복 동생들 다 죽이죠. 방번이, 방석이는 이때 세자였다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를 해버려. 이게 1차 왕자의 난. 이걸 하면서 이방원이는 지지 기반 세력들을 확고히 하죠. 그러면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1차 왕자의 난은 어제 했던 가처분이라는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이준석이는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선출된 국힘의 대표야. 그걸 전국 회의인가 거기서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6개월 징계받고 있는데 징계가 끝나도 대표에 복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런 꼼수가 어딨나? 아이고, 똥냄새가 펄펄 나는구만 아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1차 왕자의 난은 뭐야? 당연히 가처분을 해야지. 여기서 가처분이 통과되고 경찰 조사에서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되던데, 어떤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어떤 것은 너무 경미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극히 그 형량이 작은 또는 처벌이 작은 그런 판결을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당신 중에 이준석이만큼 계획적이고 책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나? 권성동, 장제원, 조수진, 백현진. 당신들 중에 이준석이한테 대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차 왕자의 난에서 잘 정리를 하라고. 윤 대통령, 비록 6개월 징계 절차에 있는 국힘의 대표인일지언정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하게 지켜보자 라고 언제를 줘. 그리고 물밑에서는
다시 신임을 준다는 신호를 보내. 왜? 이렇게 해놔야지 이준석이 2차 왕제의 날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 2차 왕제의 날은 뭐겠어? 당연히 신당 창당이라고. 자, 그러면 이준석이가 경찰 수사 결과 또는 사법의 판단에 의해서 뭐 정치 활동을 이어가 나가는데 별 영향 없이 계속 정치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신당 창당을 하고, 이때 국힘에 얼마나 젊은 멋진 인재들이 많아. 김병민, 장해찬, 박민영, 천하람, 김용태, 임승호, 곽승용, 이런 멋진 바른 사고, 바른 정치관을 가진 이런 젊은이들이 똘똘 뭉쳐서 신당을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유승민, 이렇게 원희룡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다음 대통령은 원희룡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원희룡까지 신당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거기서 지금 현재 여소야대지, 여대 야소가 또 불발되는 거야. 왜? 이준석이가 2차 왕자의 날으로 창당한 신당의 존재 때문에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여대 야소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없는 정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그게 안 보이나? 정말 답답해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현재 당대표한테 물밑으로 다시 한번 화해를 하고 신임을 보낸다는 신호를 주의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하면 더 좋고, 토사구팽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장제원이, 권성동이 스스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지 않은 이상은 현재 당대표에게 돌 던지는 짓 좀 그만하세요. 어쨌든 우리 민초들은 지금 비상하고 있는 나라를 더욱더 높게 날게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정치도 이제 선진국다운 정치 좀 합시다. 그런 꼬라지 좀 국민들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